네, 오늘 윤석열 후보 오늘 오후 2시에요.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킵니다. 김한길 전 대표를 이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조직의 성격은 이 탈진보층, 뭐 중도층을 이렇게 우리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인물들을 영입한다. 뭐 이런 목표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가장 큰 플랫폼이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중도 지향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위원회가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인데 김한길 위원장이 할 일은 뭐냐면 첫째는 이게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당장 입당하는 것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민주당의 출신 인사들로 호남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외됐던 구민주당의 비주류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함께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 힘이 실리냐 여부에 따라서 호남 전략도 저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의미가 있는 조직이 이 조직. 그렇군요. 네. 그 윤 후보가 그제와 어제 이제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현장 모습 저희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자, 본인을 강릉의 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현장 분위기 지금 보니까 뭐 밤에 만나서 뭐 프레시도 여러 군데에서 터지고 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 친척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뭐 시장에서 이모 할머니도 봤다 뭐 이렇게 하는데 논란이 된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이 번영회와 간담회를 하는데 20분밖에 안 만난 것 같다. 이거 뭐 그냥 찍고 가는 것 아니냐,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이거 뭐 어떤 내용인 겁니까? 지금까지 그 사실 시장을 방문하고 번영회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수많은 간담회 중에 이제 어제 이제 짧게 한 것 같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앞에 일정들이 계속 좀 길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그냥 듣고 다 했죠? 뭐 이러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말을 다 앞에서 좀 들어주고 이러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다 했죠? 이러고 가면 뭐 빨리빨리 하실 수 있죠. 뭐 다음 일정 때문에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만난 분들 말씀을 다 되도록이면 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수년이 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여러 번 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가실 거니까 좀 이제 일정이 짧아서 서운하신 분들은 근데 현장에 있던 분들은 저는 다 양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을 테니까 선거 기간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정이 지금 많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일정이 계속 좀 수년돼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늦게 시작돼서 불편이 있으신데요. 그건 여야 모두 제가 조금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제가 특별히 이재명 후보를 뭐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도 대선을 해보면 여야 후보들은 다 교통 통제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네. 이게 혼잡하지 않고 빨리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교통 통제를 해주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기 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일부 이렇게 이동하는데 현장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또 중용을 맡고 계시니까 아니요, 저는 하실 전혀 말씀이 중용이 많으실 것 아니고요.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복잡한 현장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 정다운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좀 잡음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최근에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지금 건가 그냥 내 뒤를 본 건가 네, 뭐 같이 하는 모습 봤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홍보미디어 총괄 본부장도 맡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원톱으로 오고 이런 상황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후보가 가려서 이 두 사람이 가려서 잘 안 보인다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요. 지금 이두아 변호사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친절하게 굉장히 응대를 많이 하시고 질문에 다 답변을 하시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떠난 거다 강릉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죠. 청년들 모임이었나요? 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같이 있었습니다. 7번의 마이크를 들고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4번이나 이렇게 이준석 전달을 대표에게 했죠.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응대했다라는 지금 주장은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좀 결여돼 있다. 지금 후보의 입장, 후보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인데 이 부분을 오히려 그냥 대표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분의 역량과 이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 후보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질문이라 그러면 성심성의껏 하나라도 네.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하 변호사님도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한 사안에 대해서 뭐 정치지 않습니까? 정치 문제 진보 보수 진영 나누고 자기가 지지하는 지지자 그 후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뭐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함부로 검증이 네.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네, 뭐 지금 사진을 계속 찍어주고 경청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변호사님, 건 주관적인 그렇죠. 의견이죠. 뭐 주관적인 의견이고 아까 또 뭐 이두하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면 뭐 이재명 후보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사실은 주관적인 의미지만 제가 따로 짚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주관적인 평가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하나 저희가 논평을 안 들어도 되니까요. 이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 좀 이어가 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요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면 이준석은 홍보의 귀재다. 이준석을 3인칭화했습니다. 나는 홍보의 귀재다. 이 정치라고 있어서 이 홍보는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안 예쁜 그림이 나오지만 표를 얻어오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자신감에 차 있네요. 김영희 PD가 상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맞수인데 지금 자신감에 차 있는 이유는 비단 주머니가 더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홍보라는 거는 지금 뭐 김영희 PD도 훌륭한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자기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이제 커리어를 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치 홍보, 선거 홍보는 조금 다른 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보 전문가들이 또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정치 경험이 있고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큰 선거, 대선도 사실은 치러봤어요. 대선도 네. 처음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리고 본인의 지역 선거에서 뭐 당선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치렀었고 그때마다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홍보를 했을 때 저희가 뭐 입장은 달리하더라도 홍보는 잘했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다음 전당대회에서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 직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고 그리고 후보에 있어서 보완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원톱으로 오면서 이제 코로나19 어떤 보상 문제, 이런 경제적인 취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100조 손실 보상 얘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손실보상의 한 43조 정도 그리고 한 50조 정도의 대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지원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100조 정도를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 관련한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일을 해야지. 네, 의원님, 이거 엇박자 나는 거 맞습니까?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는 같아요. 저거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2022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아시는 대로 내년 2020년 예산이 네. 607조 7천 원이 통과된 게 며칠 됐습니까? 열흘쯤 됐잖아요. 열흘 좀 지났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야 협상을 다시 아니 정부가 먼저 추경을 내놔야 돼요. 우리 추경 제출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정부가 안 움직이는데 여야가 먼저 정치권에서는 좀 시간상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윤석열 후보는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니까
전부 다 자영업이나 하시는 분들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빨리 돈 좀 풀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내고 여야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 시점은 그렇게 보시면 네. 되고 금액은 뭐냐?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100억 패키지로 국회에다 내겠다. 긴급 재정명령까지 뭐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100조와 때는 50조의 싸움이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한 이야기를 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은 100조 원으로 모아질 공산이 커요. 그렇군요. 후보가 50조 얘기하고 100조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데 100조로 다시 흘려간다고 하는. 저는 그래 보죠. 왜냐면 네. 그 원희룡 총괄본부장이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여기 네. 지금 50조에 무슨 50조 해서 저 나중에는 결국 또 후보 역시 100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아, 그럼 윤 후보의 뭐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여야의 어떤 이견도 문제지만 지금 야당의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후보가 2명인지 3명인지 서로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국민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후보는 100조, 뭐 예컨대 50조, 그리고 또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라고 얘기를 하고 추경을 뭐 후보는 하자 그러고 추경 안 된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부채 조금 올라가도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는 또 정부 부채 늘려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혼선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국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선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네. 좀 하세요.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네, 50조, 네. 100조 한 목소리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반대 입장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 부분에 주시죠.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혼선이 있게 받아들였다면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실보상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쥐꼬리만큼 줘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요하니까 그걸 50조를 하자고 했어요. 그걸 네. 언제 하자고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일 내에 이걸 해보자. 그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네.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그건 뭐하러 대통령 취임하면 하냐. 지금 하자 우리. 후보일 때 하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 거지 후보가 왜 얘기하냐라고 한 거예요. 그건 윤석열 후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합의를 받아와서 제출이 되면 그때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오해하실 여지가 네. 없고요. 금액은 알겠습니다. 손실 보상을 50조를 일단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량화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더 이렇게 그 실링을 더 높이자 이런 얘기니까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문제 또 추경까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